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수험생들이 학원을 고르는 꿀팁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찍게 된 계기는 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들 중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수 60만 가에 가까운 수험생들이 다양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과연 그 학원이 좋은 학원인가? 혹은 나는 그 학원에서 좋은 성과를 뽑아낼 수 있는가? 혹은 뽑아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 누구도 자신감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원을 좀 다녀보면서 그리고 공부를 해보면서 어떤 학원을 다녀야 되는가, 그리고 학원은 누가 다녀야 되는가, 학원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게 궁금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PPT는 솔직히 조금 대충 만들었는데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학생들한테 주어진 선택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학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1대1로 받는 혹은 뭐 1대 다로 받는 과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독학이 있습니다. 뭐 다들 이거를 하나만 하고 있는 학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 거의 없다, 아예 없다고 봐야 되겠죠. 보통 두 개 혹은 세 개 이상을 섞어서 병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이 선택지들의 장단점을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장단점을 명확히 알아야만 이제 나에게 최적화된 그런 포트폴리오라 해야 될까요? 방식의 구성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먼저 장점과 단점을 좀 비교해 볼게요. 먼저 학원의 장점.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정말. 무난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딱히 단점이 두드러지는 것도 없고, 물론 장점도 그닥 두드러지는 건 없지만,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나도 크게 리스크 없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비슷한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딱히 쟤한테 꿀릴 게 없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같은 학원에 이제 친구들끼리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끼리의 유대감, 뭐 이런 것도 형성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제 학원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는 자료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단점을 꼽아보자면 무난함 그 자체가 결국 단점이에요. 장점이 없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가성비가 안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원이라는 곳을 다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감수해야 되느냐? 일단 이동 시간이라는 걸 감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한 학원을 가도 왕복 1시간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동 시간 플러스 알파로 잡아먹는 시간들 있죠. 가서 떠드는 시간 혹은 갔다 와서 힘들어서 쉬는 시간 생각을 해보면 좋게 학원 하나를 다녀왔을 때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낭비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하루에 학원을 4시간을 갔다 했을 때 4시간의 수업을 위해서 내가 5시간 반에서 최대 6시간까지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럼 벌써 가성비가 60%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또한 학원은 1대 다 수업을 지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선생님께서는 모두의 평균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나한테 너무 빠를 수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나한테 너무 느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대부분 학원 수업은 굉장히 느립니다. 막 수학 같은 경우는 한 시간에 6문제밖에 못 푸는 경우, 6문제가 뭐야? 한 3문제밖에 못 푸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내가 1시간 동안 3문제를 공부하기 위해 학원을 가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특히나 이건 동네 학원에서 좀 심합니다. 물론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좀 학원가에서는 나름 체계가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런 학원보다는 이제 동네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일단 동네 학원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과외, 프라이빗 과외. 장점은 이제 1대1 케어 혹은 멘토링이 된다. 이건 굉장히 좋아요. 학원에서는 1대 다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학원 선생님은 학생 개개인에 대해 큰 관심이 없어요. 물론 그 학원에서 수재로 손꼽히는 1등, 뭐 전교 1등 혹은 뭐반 1등 이쯤 되면은 이 학생을 이용해서 입시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케어를 해줄 가능성이 높지만 무난한 학생의 경우에는 굳이 사실은 그냥 딱히 프라이빗한 관심을 가지진 않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학생이 생기부나 이 학생이 특히 어떤 유형이 약하구나 이런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과외는 1대1이 대부분이고 뭐 1대 다여도 대부분 뭐 1대 3, 4 정도기 때문에 과외 선생님이 충분히 학생을 저격을 해서 너는 이게 약하구나, 너는 이게 강하구나를 분석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분석이 좀 어려울 때 나는 무엇을 메꿔야 되고
무엇을 잘하니까 여기 좀 안 해도 되고 이거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게 어려울 때 과외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또한 멘토링이 가능합니다. 과외 같은 경우는 보통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과외 전문 강사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대학생 과외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대학생으로서 과외를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솔직히 전문 강사로서의 과외의 장점은 솔직히 1대1 케어가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알파적으로 학원의 장점을 일부 가져올 수는 있어요. 자료 같은. 하지만 이제 대학생 과외를 받게 되면 플러스 알파 생기는 장점이 멘토링이 가능합니다. 이분들, 대학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목표를 이미 달성한 분들일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럼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거쳐서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직접 들을 수가 있겠죠. 그 생생한 경험은 사실 이 앞에 주어진 이 네 가지 경우 중에서 가장 이제 쏙쏙히 얻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외의 단점은 무엇이냐? 천차만별 퀄리티예요. 이게 대학생 과외는 특히나 이게 심한데,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과외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외에 열과성을 다해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솔직히 제 주위에서도 그렇게 막 과외를 열심히 좋은 퀄리티로 준비해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그날 학생한테 가서 대충 수업 때우고 그리고 이제 막 숙제나 자료 같은 것도 이제 학원이나 어떤 전문 강사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이제 과외 선생님별로 퀄리티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사실 대부분은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인터넷 강의는요, 뭐니 뭐니 해도 가성비죠.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싼 값과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엄청난 강의력을 가진 선생님들에게 인터넷 강의는 전달력이 2D 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강의력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스타 강사들이 인터넷 강의를 보면 진짜 엄청나게 체계화된 것을 이용해서 인터넷 강의를 찍어냅니다. 그럼 우리는 현장에 굳이 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속도로 원하는 만큼 반복을 해서 어떤 부분의 내용을 들을 수 있겠죠. 굉장한 가성비를 가집니다. 사실 엄청나게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점은 자기 관리예요. 왜 학생들이 굳이 시간을 내서 학원을 가고 굳이 시간을 내서 과외를 받냐면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죠. 솔직하게 말해서 인터넷 강의 틀면 딴짓할 수 있고 수업 멈춰 놓을 수 있고 멍 때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걸 아는지 꼼꼼히 관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 강의는 정말 능동적으로 공부를 할 줄 아는 학생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지만 능동적으로 공부할 줄 모르는 자기 관리가 좀 안 되는 학생한테는 그냥 딴짓하기 좋은 핑계대기 좋은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독학이 있는데요. 사실 최고의 효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터넷 강의마저도 선생님의 속도에 수업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의 속도에 따라가야 돼요. 이게 배속으로도 컨트롤의 한계가 있죠. 하지만 독학은 내가 원하는 내용을 내가 원하는 만큼 진짜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독학의 습관을 들여야지 사실은 대학교에 가면 사실상 다 독학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고의 효율을 대학 진학 이후에도 뽑아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돈도 안 들어요.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밑에 있는 할 수 있다면이죠. 사실 대부분이 할 수 없습니다. 과연 학원을 아무 데도 안 다니고 인터넷 강의도 하나도 안 듣고 과외도 하나도 안 듣고 공부하는 수험생이 몇이나 될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독학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항목을 제가 설정을 해봤는데 이동 시간 같은 낭비되는 시간 그리고 학습 퀄리티는 이제 내가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성과고요. 그다음 난이도는 내가 이 매체, 이 수단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쉬운지, 사용이 쉬운지 어려운지고요. 가성비는 이제 잘 사용했다 가정을 했을 때 내가 투자한 인풋 대비 얼마나 아웃풋을 기대할 수 있는가, 효율이고요. 부가 서비스는 제가 말한 뭐 멘토링이라던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들을 말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1로 갈수록 좋은 거고 4로 갈수록 안 좋은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학원이 이동 시간에서는 제일 최악입니다. 여러분들이 동네 학원을 다녀도 1시간, 대치동 같은 경우는 대치동에 사시는 분이 아니면 왕복 2시간 이상 낭비가 돼요. 그리고
그렇고요. 과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동 시간이 낭비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픽스된 시간에 내가 그 일정을 비워놓고 그 선생님과의 조율된 일정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낭비되는 시간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인터넷 강의랑 독학은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죠. 학습 퀄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최고점은 다 높아요. 다 어느 정도 1에 가까운 최고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지만 하지만 이제 특히나 인간과 독학은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시간과 돈만 쏟을 수 있다. 그에 비해서 학원과 과외는 최저 이 정도의 퀄리티는 뽑아낼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점수를 부여했고요. 난이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혼자의 의지가 얼마나 개입이 되느냐, 자기 자신의 능동적인 그런 개입이 얼마나 연관이 돼 있느냐를 따진 거고요. 여기선 1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과외, 아무리 뛰어난 학원을 가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100% 좋은 아웃풋을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난이도는 다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다 한 것 같고요. 가성비는 단연코 학원이 최악입니다.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부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과 독학이 상대적으로 뭐가 없죠. 왜냐면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학은 진짜 자기 자신의 깨달음밖에 없는 거고 인간 같은 경우는 뭐 Q&A 게시판이나 뭐 조교와의 질의응답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학원과 과외에 비해선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학원은 누가 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 혼자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당장 내가 평생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나 이제부터 교과서 펴고 혼자 공부를 해보겠어. 안 돼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짜 신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대단한 거지. 사실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그걸 하기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줄 만한 어떤 타의적인 의지가 필요하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학원이라는 거죠. 과외는 상대적으로 페이나 그런 요건들이 굉장히 비싸고 찾기도 힘들기 때문에 학원이 제일 무난하다고 할 수 있죠. 1대1 수업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남자 과외 선생님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많고 그 외에도 사실 방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1대1로 있는 상황은 학생한테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선생님이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스럽고 떨려서 제 실력을 내지 못할 수가 있죠. 그거에 좀 민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학원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기 관리가 좀 어렵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학원을 고르는 법은 저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럼 사실 조금 놀라실 수 있는 게 어째서 강사 혹은 시설이 거리보다 2순위에 있는가인데 사실 저는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는 학교가 4시에 끝나는데 4시에 끝나서 10시까지 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 가정을 했을 때 6시간밖에 없어요. 저녁을 먹는다 치면 5시간밖에 없다는 소리죠. 5시간 중에 수업에 3시간, 이동 시간이 2시간이라면 이제 3시간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6시간을 투자해서 3시간의 수업밖에 못 듣는 가성비가 너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큼 좋은 선생님이 있다 할지라도 거리가 너무 멀다면 그 선택은 지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이동 수단이 있다면 또 달라지겠지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원 수업이 4시간인데 왕복 15분인 학원과 왕복 2시간인 학원이 있을 때 내가 4시간 15분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6시간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차등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이쪽이 더 좋다고, 그러니까 왕복 2시간 쪽이 더 좋다고 고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 시간이 저렇게 길어지면 여러분들의 피로도도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야겠죠. 두 번째, 강사 및 시설. 이건 뭐 당연히 중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 강의력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강의력을 뭐로 평가할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스타 강사들을 보면 넘볼 수 없는 엄청난 강의력을 뽐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사실 이거는 좀 대중적인 학생들 여러분들께 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동네 학원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동네 학원에 초점을 맞추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 사람의 강의력을 내가 무엇으로 평가해야 되지예요. 그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고등학교 시절에 청출어람이 가능한가? 저는 절대 안 된다라고 봐요. 청출어람은 굉장히 장기적인 시선에서 제자가 결국 스승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인 거지 고작 3년이라는 고등학교 기간 혹은 6년이라는 중고등학교 기간 만에 선생을 학생이 뛰어넘는다.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게 만약 됐다면 선생의 수준이 굉장히 낮거나 아니면 학생이 너무나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결국 선생님의 실력이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학력이라는 거죠. 선생님이 어느 대학을 갔는지를 봐야 그 대학을 가기 위해 어떤 성과를 냈을지 짐작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이 선생님한테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전달력이 좋아도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없으면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동네 학원에서 막 진짜 별로 좋지 않은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열심히 강연을 하세요. 저도 알아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기대치가 너무 낮습니다. 그분들 여러분들한테 설명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들한테 수능 시간 제고 풀라고 하면 몇 점이나 맞을 것 같아요. 그분들 1등급 안 나오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100분 안에 풀라면 진짜 못 풀 거예요. 킬러 문항 건들지도 못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학원의 소비자세요. 여러분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리한 게 아니라 냉정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꼭 선생님의 학력 혹은 수능 성적 이런 객관적인 지표 또한 여러분들이 학원을 평가하실 때 유의 깊게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입시 결과 제가 하나 놓쳤네요. 입시 결과는요. 대치동이나 이런 거대 학원과 거대 플랫폼을 가진 학원가에서는 좋은 비교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몇천 명의 수강생 중에서 몇십 명, 몇백 명을 좋은 대학을 보냈느냐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네 학원에서 막 예를 들어 어떤 동네 학교 옆에 있는 학원이 서울대를 뭐 2명 보냈다. 딴 학원을 못 보냈는데 그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한 학군의 동네에서 동네 학원에 서울대를 보냈다. 그건 그냥 그 학생이 뛰어나서 간 거지 그 학원이 대단해서 간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그 학생은 그 학원이 아니라 다른 학원을 다녔어도 비슷한 결과를 냈을 거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 학생이 서울대를 그 학원에서 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학원을 고르시고 현혹되시는 거죠. 하지만 기대한 만큼의 강의력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강생. 이거는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 어떤 입장으로 학원을 다녔는지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친구랑 학원 다니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학원이건 어떤 비싼 학원이건 나 혼자 덩그러니 그 학원에 가라 하면 정말 가기 싫은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심심하잖아. 숙제 내가 모를 때 도움받기도 좀 뻘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친구가 그 학원에 같이 다니느냐를 평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동네 학원의 퀄리티에 큰 차이가 없을 때는 어느 정도 내 지인이 얼마나 다니나 혹은 내 친구 중에 좀 공부 잘하는 애가 거기 다니나를 평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저게 영순위로 고려 대상이 돼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친구 따라 학원에 가는 거 좋죠. 우정 좋아요. 근데 지금 그걸 위해서 한 달에 30만원, 40만원씩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깝지 않습니까? 아까우셔야 돼요. 뭐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같은 돈을 투자해서 더 좋은 조건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친구도 다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강생이라는 항목은 제발 이제 3순위 정도로만 앞에 1, 2순위를 다 고려했는데도 선택지가 남았을 때 그때 비교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끝인데 네, 뭐 이거 말했고요.
끝인데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서 한번 말을 해볼까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학원은 제가 오늘 PPT에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가성비가 정말 좋지 않은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학원을 다니건 가까운 학원을 다니건 뭐든 좋아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명심하셔야 될 것은 이 학원을 빨리 그만두기 위해서 다닌다라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학원에서 최대한 내가 필요한 뽑아 먹어야 될 것들을 뽑아 먹은 다음에 빨리 내가 독학이건 인터넷 강의건 더 효율 좋은 수단으로 갈아탈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학원에선 절대 이런 거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다녀야 학원비가 입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한테 자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어필을 할 거예요. 그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서 주어진 시간은 3년 혹은 그 이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학원을 다닐 때는 빨리 그만둬야겠다. 내가 이 학원에서 뽑아먹을 수 있는 걸 다 뽑아먹은 다음에 그런 마인드로 다니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